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51초 지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뛰어든 광주시입니다. 그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광주 테크노파크의 역할과 또 올해 전략에 대해서 광주 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은 지 열흘 정도 됐는데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올해 새해 청룡득수라고 이렇게 신년사를 했는데 네. 청룡이 좀 물을 만나듯 우리 광주시가 무궁한 조화를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키자 그런 의미였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올해 청룡득수로 힘차게 좀 이렇게 큰 발전을 빕니다. 네. 신년 인사 말씀하셨는데 그 신년 인사에서 지산학연 이렇게 상생과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산학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제 지산학연은 이제 원래 산업과 대학과 연구소들이 산학연 협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인데 네. 요즘엔 추세가 좀 바뀌어서 지자체가 사실은 경제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를 앞으로 뽑아서 지자체, 산업, 대학, 연구소들이 연합해서 뭐 산업 발전도 시켜나가고 또 연구개발도 만들어 나가고 그러자 그런 의미입니다. 네. 모두가 이제 올해는 다 똘똘 뭉쳐가지고 네, 잘 네, 해보자는 네. 말씀이시군요. 일단 광주 테크노파크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뭐 하는 곳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테크노파크는 벌써 25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만든 겁니다. 그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자는 해안이 대단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께서 선진국의 테크노파크나 사이언스 파크 같은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거점이 필요하다 해서 테크노파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벌써 19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네.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중기부 현재 산하기관이면서 동시에 광주광역시의 산하기관인 협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공공기관입니다. 주로 어떤 뭐 기술적인 지원이라든가 관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예, 기업의 이제 연구개발에서부터 기업의 이제 마케팅이랄까 수출이랄까 또는 이제 뭐 시제품 제작 여러 가지 기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좀 지원하고요. 또 기업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 네. 예를 들면 장비 구축이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긴 스타트업이라든가 또 기업들이 본인들의 그 자금력으로는 살 수 없는 어떤 뭐 기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테크노파크 와서 좀 시연을 한번 해봐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창업부터 상장까지 전 주기에 걸친 성장 기업들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책 기획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 또 광주, 전남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어떻게 해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이거를 정부에 건의하거나 지자체에 정책으로 만들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IT 얘기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게 새삼 예.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광주 과학기술진흥원하고 통폐합이 된 겁니까? 지난해? 작년에 했는데요. 이제 예. 광주시가 이제 좀 방만한 공공기관들을 이렇게 통합 조정해서 효율화시키자 이렇게 해서 취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용역 결과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하고 광주 과학기술진흥원이 서로 이렇게 통합해라 이렇게 방침이 좀 나와서 저희가 이제 통합을 잘 했습니다. 네. 아주 성공적으로 작년 7월까지 마무리해서 직원들을 이제 테크노파크로 통합하게 되었고요. 네. 현재까지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통합된 거나 다른 상태라고 보고요. 이제 요즘 우리 말로 이제 하면 물리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화학적인 통합을 좀 해야 돼서 네. 거기는 이제 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 연구개발을 담당했고 테크노파크는 산업 지원이나 기업 육성을 이렇게 담당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합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어낼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올해는 좀 약간 깜짝 놀란 과학기술과 산업을 결합한 프로젝트를 지금 양자 정보통신 플랫폼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산업이 함께 통합된 새로운 어떤 놀랄만한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만들어야 될 계시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는 최고 등급 받으셨네요. 예, S등급이라고 중기부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았고 또 이제 저희가 광주시와 더불어서 이제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산업 평가에서도 A등급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영예로운 평가를 받았죠. 테크노파크의 이제 원장직을 맡고 1년이 이제 지났지 않습니까? 예, 어떠십니까? 그러면 뭐 열심히 해서 이제 뭐 등급도 잘 받았지만 또 네. 통폐합도 잘했지만 여러 가지 좀 느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뭐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 몇 년간이 이제 코로나 시기여가지고 적어도 한 3년 내지 4년 동안 이게 다 코로나 시기에 다 위축돼 가지고 이 조직 내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관들 간에도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한 일들일 수 있는데 노사 간에 이제 이렇게 협력 문화보다는 갈등 같은 것들이 일어났고 저희 TP 테크노파크도 이런 그 노사 갈등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네. 그런 문제를 제가 취임하면서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노사 협력을 대폭적으로 이렇게 강화를 하면서 네. 그게 안 되면 조직이 살아날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우선 조직을 이제 소통과 공감 기행체로 만들어내고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조직이 약간 정상화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정책 기획 기능하고 기업 지원 기능이 두 가지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저 전에 원장님들은 이제 정책 기획을 상당히 강화시켰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기업 지원을 더 우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 우선 기능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체제를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죠. 네. 지금 미국에서 이제 CES 2024 네네. 예,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술과 뭐 AI와 또 신제품들 뭐 다 나오는 각축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광주는 어느 정도나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작년에는 9개 기업이 그 CS에 참가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광주가 참여를 한 겁니다. 오. 공동관을 만들어서 이제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12개 오. 기업들이 참석을 했는데 네. 작년에는 주로 그 지능형 가전 분야의 광주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요. 올해는 거기다 인공지능 회사까지 플러스 돼 가지고 12개가 참여를 했는데 그 상당히 그 큰 성과로 한다면 네. 작년에는 CES에서 매번 그 우수한 기업들한테 기술력이 우수하게 평가받는 기업들한테 그 행사에서 혁신상을 주거든요. 네. 작년에는 인디제이라고 한 곳이 이렇게 혁신상을 받았는데 네. 올해는 4곳이 강주에서 야.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보다는 큰 진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에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50여 명의 대표단을 끌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CES에서 강주시를 선보이겠고 거기서 이제 배운 결과를 확대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그 CES라는 그 소위 말하는 그 행사에 사활을 거는데 네. 그 동안에는 우리가 좀 신경을 안 쓴 건가요? 아니면 몰랐던 건가요? 이제 강주시나 일반적인 지자체들이 많이 신경을 좀 안 쓰는 것이었는데 우리 대기업들이나 모든 뭐 기업들은 세계 최첨단 기술이 거기서 선보이고 네. 세계 최대 박람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를 가는데 개별적으로는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지자체가 네. 자기 공동관을 만들어서 가는 것은 이제 좀 그동안 안 하다가 작년에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뭐 혁신상 같은 걸 받게 되고 그러면 그런 기술 같은 게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인기를 끌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그러면은 산업 유발 효과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CES는 박람회에서 뭐 판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기술 전시이기 때문에 기술을 보여주고 거기에서 혁신상이랄까 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이제 언론이랄까 세계적인 그 기술에 대한 평판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기를 통해서 세계 시장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드디어 기회를 좀 얻게 되는 것이죠. 작년 CES와 올해 CES를 이제 다 이제 경험을 해보시고 트렌드를 다 보실 것 같고요. 뭘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 AI일까요? 좀 전에 우리 이제 광주 또 AI 영재고가 이제 법안이 통과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모빌리티 분야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자동차랄까, UAM이라고 하는 도심 항공 뭐 이런 것들이랄까, 네. 디지털 의료, 뭐 헬스케어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선보였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통합니다. 네. 근데 올해 이제 2024년 CES는 AI가 최대로 이제 지금 전시되고 있는, 그래서 근본 지금 월요일부터 지금 전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네. 그 AI의 기술이 챗 GPT가 그 작년 이후로 나왔거든요. 네.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전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챗 GPT 저도 아주 맛만 보고 있는데 네. 음성 기능 써보니까 야 이렇게 빨리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대응을 바로바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화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찾아내고 빨리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빨라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광주하고 그럼 연결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광주는 인공지능을 키우는 인공지능 중심 도시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AI 기술을 광주의 인공지능 산업과 이렇게 접목시키는 그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강기정 시장님과 저희 대표단이 CS 갔다가 전시 끝나고 나서 실리콘밸리로 가서 구글사, 엔비디아사 이런 그 인공지능 대표적인 기업들을 방문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기업들하고 광주에 협력하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대표단들이 광주에 오고, 또 지금 이제 구글 캠퍼스를 전남대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지금 투자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마존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네. 광주 자동차 분야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광주가 자동차 도시 아닙니까? 예. 이 자동차가 현재 자동차보다는 이제 그 전기 자동차, 미래차. 또 미래차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게 다 인공지능 기술이랄까 최첨단 기술과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CES에서 전시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광주 모빌리티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광주도 의료 산업줄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의료도 역시 다 지금은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 헬스, 인공지능 헬스케어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첨단 기술과 접목이 되는 광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제 올해는 이제 더 많이 12개 업체가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 업체들에게도 이렇게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하셨겠어요. 네, 테크노파크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기업들을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CES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고 또 이제 그걸 선발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전시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광주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이제 그 지원을 좀 하게 되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그 작년에도 벤텍 프론티어라고 하는 가전 기업이 네. 미국에서 1,000만 불 수출 계약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에서만 좀 묵혀있기에는 좀 아까운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세계적으로 좀 내놓아 보고 네, 내놓으면 뭐 이렇게 뭐 수출 계약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참 좋은 것 같고 그 전에는 다 개개인적으로 갔다고 하면 그 비용이라든가 노력들, 시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지자체라든가 또 특히나 이제 광주 테크노파크가 이렇게 좀 도와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네. 진출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가 그렇게 AI와 또 스타트업과 또 실증도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미래차 부분입니다. 네네. 예, GGM도 있기 때문에 GGM도 요즘에 이제 좀 변화를 가더라고요. 전기차라든가 이쪽으로. 이제 올해 9월부터 이제 전기차 네. 라인이 이제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죠. 네. 그 전기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광주가 자동차의 도시라고 지금 네네. 돼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미래차 소부장 단지도 유치가 됐다면서요? 네, 작년에 이제 산업부 지역 특화 단지 사업에서 네. 저희가 미래차 소부장, 미래 자율차 소재 부품 장비 단지가 이제 선정이 되었죠. 네. 그래서 이제 총 민간 투자까지 합치면 향후 이제 1조 8천억 규모가 되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자동차가 강주에 기아 자동차하고 GGM이 있는데 주로 생산 중심 조립 공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을 하려면 네. 이제 미래차 분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형 자동차 분야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이제 소부장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과 기업 육성비를 저희가 이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조립 공장의 광주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래차를 만들어내는 네네. 예, 그런 광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예, 그렇죠. 말씀. 거기 이제 미래 자율차 분야에서는 이제 강주가 선진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국의 어떤 또 세계적으로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도 강주의 부품을 이렇게 보고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는 거죠. 하긴 요즘에 미래차는 이제 뭐 자동차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뭐 스마트폰 회사도 만들고 예. 아니면 뭐 전자제품 회사들 만들고 다 만들고 자동차가 요즘에는 그런 일반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전자 장비입니다. 컴퓨터하고. 예. 거기에서는 막 인공지능이 다 설치되고 그 심지어는 자동차 운전자의 그 정서적인 무드도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네. 요즘에도 이미 저 도로 달리면 거의 반 정도는 혼자 자율주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반자율주행 정도는 갑니다 지금. 완전까지는 아니지만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공을 많이 들였지만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했었죠. 반도체 특화 단지 유치 사업 선정이 탈락은 됐습니다만 네네네. 이거 다시 추진합니까? 예, 다시 추진해야죠. 저희가 상당히 애를 써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잘 안 됐는데 이게 정부가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경기도 용인에 그 지정을 한 것 같은 예를 들면 거기 지금 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면 엄청난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물 용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돼요. 그런데 도심 용인이라고 하는 그 도심에다 어떻게 전력 정부 설치합니까? 우리 지역에는 태양광 포함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많이 있는데 전력도 환전을 비롯해서 그런 전력뿐만 아니라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비롯한 엄청나게 전력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또 용수는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는 그런 미래를 내다보면서 다른 산업과 연관시켜서 반도체를 해줬어야 됩니다. 정부가 안 하니까 수도권에도 하려니까 좀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되고 작년에 다행히 정부가 저희 강주가 하려고 했던 반도체 이제 패키징 분야는 선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반도체를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이런 공장 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는 지금 안 했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지정을 그 분야로 하자. 여지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강주와 전남이 추가 지정을 계속 요구할 생각이고요. 다행히 작년에 이제 어쨌든 간에 강주 전남이 반도체 연구소는 지정받았습니다. 반도체 연구소 지정받고 또 반도체 특성화 대학들이 강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지정되었어요. 그러니까 인력의 양성이랄까 연구 기반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다만 좀 부족한 것이 반도체 큰 회사가 좀 부족해서 우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반 여건은 좋습니다. 그렇네요. 반도체 큰 회사들은 다 수도권에 있고 또 경기권에 있잖아요. 그 남부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정부 요청하면 정부가 생각이 있다면 선정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뭐 우리가 만들도록 해야죠. 자,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광주 테크노파크의 운영 방향 좀 알려주시죠.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저희 이제 연초부터 뭐 시장님과 더불어서 중소기업 지원 육성 이런 또 위기 대응 이런 활성화에 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집중 관리를 하고 또
중소벤처기업회에서 사실 새 중소기업 정책이 나왔어요. 네. 레전드 50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지역 특화에 맞게 아주 그냥 끝까지 지원해서 수출 매출액을 50% 이상 달성하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자. 그런 정책을 내놨는데 올해 2,780억이나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 일을 실무적인 기관이니까 열심히 지원을 할 생각이고 또 이제 우리가 윤석열 우리 정부에서 R&D 예산이랄까 좀 기업 지원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또 자체 재정 자립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테크노파크 김영집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